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총선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요 21대 국회하고 요번 두 번째 요번 22대 국회하고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같죠. 아니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민주당 180석 갖고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이 180석이지 뭐 정의당 6석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뭐 열린민주당 넘어온 것도 다 합치고 막 그러면은 거의 190석 됐거든요. 그럼 그거나 요번에 190석 된 거나 뭐가 달라? 결국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막 이렇게 200석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200석이 아니면 진 거야, 절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21대 180석, 190석과 이번에 180석, 190석은요, 아예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미통당이 얻은 석이 103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03석이 아닙니다. 무소속에서 5석이 다 미통당이고, 그리고 그나마 한 석 있던 것도 다 미통당 넘어갔잖아요. 미통당 그 무소속 5석 있던 게 다 넘어갔어요. 국민의당도 다 넘어갔고. 그래서 미통당이 몇 석이냐면 111석이었어. 11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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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통당이.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10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통당 의석수가 더 줄은 거예요. 111석에서 3석이 줄었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 의석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 의원들의 물론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는 뭐 21대 국회 때는 이렇게 수박이 많을 줄 알았나? 21대 국회 뽑고 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21대 국회 중에 한 반은 정말 저것도 뭐야? 그런 인간들이거든. 근데 요번에 22대 같은 경우는 21대 때 우리가 속칭 수박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싹 물갈이가 됐어요. 싹 물갈이가 되고, 그리고 진짜로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질적으로 달라. 질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국회의장. 이번 21대 때는요, 국회의장 박병섭, 김진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욕이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메리트도 없었어. 정말. 아예 없는 게 난 인간들이죠. 특히 김진표는요. 응? 박병섭도 문제였지만 김진표는 더 문제야. 둘 다 문제지, 둘 다. 둘 다. 국회의장이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잖아요. 발목을 잡았어, 국회의장들이. 박병석과 김진표가. 근데 이번에는요, 국회의장 아마 1순위가 누구냐? 추미애 의원. 6선. 조성식 의원도 6선이지만 그래도 추미애 의원이 될 것 같아. 근데 추미애 의원이 겸손하지 않아.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겠다는 의사를 너무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전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좋은 거다. 지금 이렇게 의석수 얻고 이겼으니까 갑자기 겸손한 척, 그리고 갑자기 막 뭐라 할까, 막 조심하고 막 그러는 척, 협치하는 척,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추미애 그 당선자 SBS에서 인터뷰했는데 대단하죠. SBS에서 그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이 김태현이가 뭐라고 물어보냐? 국회의장은 탈당도 하고 중립적인 위치가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과연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되면은 그 중립 지킬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추미애장은 뭐라고 하냐?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거야. 근데 추미애 의원 뭐라고 하냐? 국회의장이 중립 아니야. 중립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지난 국회를 보면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의장 손에 의해 자초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렇죠. 국회가 대의기구로서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이지 야당 말을 들어주거나 여당 소리를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 뜻을 따르겠다. 아 대박. 아니 대놓고 말했어. 국회의장 하면은 그냥 기계적인 중립. 내가 여당이니까 오히려 막 야당 편들은 아니 내가 야당이니까 야당을 더 막 견제하는 그런 짓 안 해. 박병석이나 김진표 같이 그렇게 안 해. 응? 이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국회가 대의기구인데 그 대의기구의 수장으로서 나는 혁신과제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장의 역할을 정확히 할 거야라고 딱 말하잖아요. 아 대박이죠. 저는 추미애 의원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막 보수 언론들 비판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이 또 얼마나 난리치겠습니까? 아 의장이 불공평하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엄청 할 거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반드시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면 아 진짜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너무 신날 것 같아. 국회의장이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그럼 국회 운영에 있어갖고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더 끝내주는 건 뭐냐? 윤석열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지가 안 올 거야?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인데 국회에 와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는 지가 안 만날 수 있어. 만나기 싫다고 계속 피해 다니잖아. 도망 다니고. 나 이재명 안 만날래 도망 다녀. 안 만날 수 있어. 국회의장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의무적으로라도 대통령이 시성정설을 하려면요. 국회에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1년에.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와야 돼. 두 번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열릴 때마다 한 번씩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이상은. 예산 관련해서 말할 때도 올 수도 있고, 물론 총리 보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와야 된다고요, 두 번은. 그러면 누구 만나니까? 국회의장하고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거든. 과연 그때 어떻게 할지. 아, 그 표정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그거 봐야 돼요, 진짜. 더군다나, 그냥 국회의장이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이 왔는데, 여권이 다수당이야. 그래서 여권 출신 국회의장이야. 그러면 뭐, 마치 지 밑에 있는 새끼처럼 대하면서 하겠지. 근데 지금 누굽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87년 이후에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권 출신의 국회의장. 더군다나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 몇 명이 윤석열이 총장일 때 법무부 장관이 4명이었어요. 4명. 박상혁 맞죠? 박상혁, 추미애, 조국, 추미애, 그리고 누구야? 갑자기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박범계. 그런데 윤석열이 얼마나 다 무시했습니까? 다 무시해버렸어, 그냥 건방지 새끼가. 그냥 완전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일 때는 꼼짝 못했죠. 꼼짝 못했어요, 그때는요. 뭐 뒤에서는 막 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는 꼼짝 못했거든요. 꼼짝. 추미애 장관 앞에서는요. 1년 동안.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추미애가 국회의장이야. 지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박상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추미애 같은 것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여길 줄 알았는데 국회의장이 돼버렸어. 야, 이럴 수가. 그걸 봐야 돼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 하고 싶고요. 실제로 오늘 보니까 조국혁신당 오늘 총선 끝나고 첫날 한 게 뭡니까? 대검찰청 앞에 가갖고요. 기자회견 했어요. 대박. 첫날부터 당선자 12명 데리고 대검 가갖고 거기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
개원하면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기로 했고요.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무슨 쇼맨십이 아니고 실제로 검언 유착 관련해 가지고 이거 똑바로 해야죠. 그런 문제들 다 포함해 갖고 한동훈 특검법 개원하면은 하겠다는 거고, 개원하기 전부터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개원하기 전부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 가갖고 12명이 김건희 검찰이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사실 마지막 이런 표현 쓸 필요가 없는데,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게 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고,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 멈춰서 있는지 묻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실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알고 있고,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만약 김 여사가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김건희 빨리 수사하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디올백 관련해 갖고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 100번 양보의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등을 조사하라 하면서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 이거 뉴스 보면요, 검찰이 지금 갑자기 또 법원도 그렇고, 법원도 조국 장관 요번에 그 대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배정했지요. 정경심 교수한테 그 정경심 교수 판결 맡았던 대법관한테 요번 조국 장관도 그 뭡니까 판결 이번에 이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빨라 지금. 그리고 경찰들도, 아니 검찰도 지금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요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는데, 이럴 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하고 검찰을 딱 지목해서 압박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검찰들도요 좀 음찔해요. 음찔해. 민주당도 그냥 검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검찰들이 또 막 수사권 들이대면서 막 수사하고 캐비넷 열고 또 뭔가 한다. 그럼 조짐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도 이 엄청난 의석수로 검찰을 압박해야 돼. 야, 그래 법대로 하는 거 좋은데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했을 때 너희는 다 뒤지는 거야. 아주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눈치 보지요. 눈치 보지요.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찰이 알아서 대통령 기분 좋게 해주려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짓거리,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은 미래 권력이에요. 미래 권력. 현재 권력이 엄청나게 세면 미래 권력이 무섭지가 않은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윤석열 3년 동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동아일보에서는요 윤석열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국내각 하라고 얘기해. 거국내각. 어차피 너는 혼자 할 수가 없어. 여권과 함께 거국내각 하라는 거예요. 여권 인사 장관 안 치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야권에서 이야기했던 이채 양명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천행명 특검법,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이런 문제들 뭐 특검을 하는데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석수가 200석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없더라도 총선 정가는 저 다른 분위기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뭐냐? 지금 벌써부터 지금 여권 안에서는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200석이 안 돼갖고 막 풀이 죽어 있어, 지금. 200석이 안 됐어. 어떡해. 선거 진 것 같아.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심란할 때는 여건을 보면 돼요. 왜?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200석이 안 됐어. 190석은 있어. 근데 여건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똘똘 단합해 있으면요. 사실은 지산 총선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건이 지금 엄청나게 막 균열되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 증표가 하나 뭐냐? 우선 김기현. 야, 김기현이 누굽니까? 김기현이 완전 쫄보 아니에요, 쫄보. 예? 윤석열이 지 멋대로 하려고 이준석 쫓아낸 다음에 거기에 바지로 앉혀놓은 게 김기현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 김기현을 거의 애완견, 반려견처럼 데리고 있다가 총선 앞두고, 야, 너 지역구 옮겨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기현이 반항은 못하면서 그냥 당대표 그만둘게요 하고 지역구 가갖고 거기서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온갖 이 온갖 사실은 그 비아냥 조롱을 받으면서 김기현이 당대표하고 그리고 다시 지역구 포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윤석열 쪽에서 야, 너 지역구 포기해. 그러면 당대표는 그냥 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김기현이 또 머리는 돌아가잖아요. 당대표 안 하고 말지. 당대표 해봤자 어차피 선거에 지는데 왜 해? 나는 국회의원 더 할 거야. 해놓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지역구 내려가갖고 나 지역구 포기 못해요 해놓고 그 지역구 지킨 거 아닙니까? 부산 남구을. 그래서 5선 한 거예요. 대단한 생명력. 대단한 생명력. 웬만하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못하지. 하태경 지역구 바로 포기해버리고, 조혜진 마찬가지죠. 지역구 바로 포기해버리고 갑자기 이렇게 김해을인가 갑인가 넘어가고 진 거 아닙니까? 겁먹고. 근데 김기현은 끝까지 버틴 거죠. 끝까지.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 그런데 끝까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버텨갖고 요번에 살아났어요. 5선. 근데 살아나자마자 야, 대박.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뭐라고 올렸냐?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야,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김기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문제였다. 반성해라. 그거 아닙니까? 김기현이 그냥 오늘 본인이 지금 이긴 거 아니야? 당선한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막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통령부터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김기현만 그럴까요? 김기현 같이 이 쫄보, 김기현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디 붙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이 사람이 오늘 첫날 갑자기 김기현 대통령을 비판을 해. 이거 왜 그럴까? 지금 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겠죠? 전당대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오늘 사퇴했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젠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요, 이슈가 뭘까요? 지난번에는 친윤, 누가 윤석열한테 잘 보이나가 전당대회의 가장 큰 기준이었는데요. 지금은요, 그거 아니지요.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이니 윤석열, 누가 윤심이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누가 더 이 윤석열을 비판을 많이 하는가. 아마 그런 관점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망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또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아바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다 나오면서 반윤, 비윤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과 거리 두려고 하는 대표들과 최고위원들로 아마 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 이번에도 윤석열이 자기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발악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지난 총선 때 개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개입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반드시 앉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전당대회 열면은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누굽니까? 그거는 뭐 나경원 아니면 뭐 유승민, 안철수 되겠지. 근데 김기현도 거기 끼고 싶은 거지 지금. 김기현도 끼고 싶으니까 지금 근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축이 돼갖고 지도부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법 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 받을 것 같아요. 당론으로 안 받더라도 현역 의원들한테 그냥 알아서 투표해 해버리면요, 9석, 8석 안 나오겠습니까? 난 나올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이거 안 받겠습니까? 그런 거? 난 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 받을 이유가 없어.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젠 살아남으려면 대통령실과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완전히 그냥 거리 두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00석이 범야권한테 없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200석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다. 근데 이게 지금 김기현의 이런 태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태도에서. 국힘 안에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동훈 집에 가야지. 집에 가라. 막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이번 총선 때 나올까요? 아니, 이번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엄청난 당을 망쳐놓고 나온단 말이야? 지금 한동훈은요, 사실 4년 전 황교안과 거의 똑같은 위치예요. 지금 황교안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죠. 지난 4년 전에 미통당을 완전히 그냥 수렁으로 빠뜨린 다음에 아예 정치에서 끝났어요. 황교안. 그때 의석수가 108석이야. 108석. 그 무소속 포함해가지고. 한동훈이 요번에 낸 성과가 딱 지금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한동훈의 지금 이 패배는요,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황교안 했던 패배와 똑같은 패배라고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어디 감히 전당대회를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몰라. 한동훈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이만큼이 된 거야. 우리 때문에. 원래는 국민의힘 100석 이하로 가는 건데 우리 때문에 100석 넘은 거야. 얘네들은 그럴 애들이거든.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하고 야, 한동훈 너 때문에 진 거야. 한동훈은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개헌 저지선 시킨 거야. 아마 또 그 지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국힘 안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너 때문에 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한 초선 의원 뭐라고 하냐. 한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집에 가야 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 범죄자 심판만 이야기하고 선거 판세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는 거죠. 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뭐라고 하냐. 정권 심판론이 이게 높은데 당이라도 전달자가 되어 유권자의 분노를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생각보다 더 최악의 결과가 한 위원장도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만약 한동훈이가 대통령실하고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아 한동훈 때문에 이만큼 이긴 거야 나겠지만 한동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서긴 뭘 맞서 대통령한테 90도 폴도 인사 하고 막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통령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기사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중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재밌어요. 한동훈 참패 타격에도 당 잔류 의지 윤한 갈등 시즌 가능성. 야 대박. 한동훈이 참패했는데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사퇴라든가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야, 이 새끼들은 답이 없어, 답이. 국민의힘의 관계자,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한동훈 측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총선 막판 이슈가 한동훈 때문이 아니고 용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황상무라든가 이종섭이라든가 김건희라든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다 대통령실 때문에 지금 진 거 아니야. 그런 목소리가 하나가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야. 한동훈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이종섭 부르고 사퇴시키고 의료개혁 대화하고 대화 언제 했다는 거지? 하여튼 했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기사를 보면 한동훈 측하고 용산하고 서로 지금 막 책임 떠넘기기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대박. 이런 분위기입니다. 선거가 완전히 폭망하면서 저 애들은 지금 저 당은 지금 완전히 지금 뭐라고 할까 서로 간에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절대로 이거를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와 그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한테 나오지 마, 안철수한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했을 땐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공천이 끝났는데 현직 의원인데 그리고 슈틀리면은 야당하고 손잡고 탄핵시켜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당이 막 흔들리고 아주 시끄럽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는 21대하고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상반기 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저께도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구축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음 국회 때 민주당 중심으로 의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요 반드시 조국혁신당이 교수단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이 됩니다. 진짜 크게.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는 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 3월 27일 날 야당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키겠다. 지금은 국회법에 20석 있어야지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10석으로 완화시키겠다고 요번에 공약을 발표했어요. 민주당에서 먼저. 기사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도록 하는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아, 이재명은 이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민주당 혼자 우리 혼자 큰 의석 가져갔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면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만 가져가라.
그러면 열석으로 교수단체 만들어가지고 국회 운영 같이 하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지금. 이때부터. 그래서 김민석 상황실장 여의도에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정치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상생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총선 결과를 보고 뭐 판단하겠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조국혁신당 열석 되기만 하면은 그 조국혁신당을 교수단체 만들어가지고 같이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누가 제일 무서워하고 있냐?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이렇게 교수단체 얘기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조국혁신당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사실 비례정당이 열석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열석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교수단체의 기준을 20석에서 열석으로 낮추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열석 이상이 나와가지고 교수단체가 돼버리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때부터 국민의힘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왜? 원내에 교수단체가 세 군데가 있죠?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나 대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상관없어, 하지 마. 우리 둘이 할게. 그럼 둘이서 하면 되는 거야, 있잖아요. 국회 운영을요. 교수단체는 국회 운영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기사가 나온 거예요. 4월 7일 날. 얼마 안 됐죠. 총선 며칠 앞두고. 교수단체 기준 완화 공약. 이재명 속내가 뭐냐. 교수단체가 되면은 국회 일정과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수단체는 국회 윤리심사 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의원 수정 동의, 긴급 현안 질문,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 주도적 의정활동 가능하다. 또 상임위에서 뭐합니까? 간사할 수 있어요. 간사. 지금은 간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당 간사 하나, 야당 간사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간사가 2명이지만 간사가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단체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상임위 운영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사실 야권이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겁먹고 있는 거예요. 여권을 포위하는 전략이 가능해지고 이거는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뭘 우세해? 이게 맞지. 맞아. 그런데 기사 보십시오. 이거는 그런데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야당이 180석 이상 돼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180석이 아니고 지금 몇 석이에요? 190석. 190석이에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진짜로 국회법을 개정해갖고, 물론 이게 또 윤석열이 반대했을 때, 그거를 국민의힘이 이건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국회법 개정해서, 교수단체 기준을 열석으로 완화하든지, 그게 아니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탈당을 하던 어떻게 하던 해가지고 20명 만들어가지고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특검이건 어떤 법안이건 뭘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실은 어렵지 않게 원만하게 운영이 됩니다.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1대1 구도에서는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국회 운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교섭으로 돼가지고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한 교수단체가 되면요, 국회 운영을 민주당과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교수단체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2대 국회는 200석이 안 되지만 21대 국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분위기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전반기를. 후반기 때야 어차피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뭐 그때는 최고고, 후반기 때는 여러분, 후반기 때는 정권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민주당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기 때만 좀 더 긴장해갖고 힘있게 밀어붙이면 돼요. 후반기 때는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 국민의 범야권이 200석이 아니라고 실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괜찮다. 21대 국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22대 국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틀 남았습니다. 3월이 연속 200일 방송이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방송하겠다 약속했는데 200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200일 되면은 뭐 하는지 아시죠? 사무리한테 그 시청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통장에 800원을 모아 두셔야 돼요. 매일 900원. 마지막 날 100원 넣어가지고 1000원을 만들어 갖고 사무리한테 1000원을 의무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보내주신 걸로 또 3개월을 버티면서 또 300일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무리가 100일 채울 때마다 중간에 쉬면은 다 그냥 꽝. 근데 100일씩 채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무리를 고용하신 분들로서 1000원씩 월급을 주셔야죠. 월급을. 그래서 100일은 각 100일마다 사무리 월급날이니까 우리 지금 사무리 라이브 몇 명입니까? 사무리 라이브가 8만 명인가? 8만 명께서 1000원씩 보내주시라고 제가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이게